눈이 즐겁고 추억이 쌓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여행 JJC 트래블러.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할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 여행은 역시 해외여행이지 하시는 분들, 한적하게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JJC 트래블러와 함께하세요. 우리나라 전국을 구석구석 소개해드립니다. 진주처럼 숨어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말 이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JJC 트래블러 이번에 함께 가실 곳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고장,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 고흥. 고흥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의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절경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고흥을 대표하는 팔품구미 십경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흥의 아름다운 맛과 멋을 찾아 지금부터 함께 갈까요? 홍도, 흑산도, 완도. 이렇게 다도해로 이루어지는 159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섬 하나하나가 모두 자연의 조각품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은빛 바다를 품에 안은 고흥. 이곳은 파령산 휴양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파령산은 8선녀가 우뚝 솟아있는 듯해서 파령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하기도 하고요. 중국 위양이 세숫대야에 비친 8봉우리에 감탄해서 신하들한테 그곳을 찾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곳 고흥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왕이 몸소 이곳에 찾아와 제를 올리고 이곳을 파령산이라고 불렀다는 전설도 내려져 오는데요. 파령산 동쪽 아래로 가면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몸에 그렇게 좋다는 고로쇠, 갈참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이 자연 휴양림은요, 8개 객실을 갖춘 산림문화휴양관 한 동과 숲속 사이사이 정겹게 배치된 숲속의 집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힐링하러 온 관광객들에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해발 400m 고지에 있어서 딱 3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데요. 암 예방에 좋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내뿜는 편백나무 숲. 이 편백나무가 무려 15만 그루나 심어져 있어서 장관을 이룹니다. 파령산 자연휴양림은 아이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참나무류로 이루어진 천연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도 좋은 추억과 자연학습의 장으로 이용됩니다.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붉은 전라도길. 보리피리의 시인 하나오는 소록도를 두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소록도는 고흥군 소록리에 속한 섬입니다. 지형이 어린 사슴과 닮았다고 해서 소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집단 수용시켰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분리, 수용하는 수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이곳에 강제로 수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산림과 해변이 잘 보호돼 있어서 정취가 뛰어나고요. 2007년엔 고흥반도와 소록도를 이어주는 연륙교가 개통돼서 지금은 육상교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이야기되는 소록도. 고흥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 이 마음을 치유하고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이곳 소록도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셨다면 이번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 고흥군이 직접 마련해 놓은 숲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가볼까요? 마치 바다에 떠있는 고래의 등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적대봉이 고흥군 거금도에 있다고 합니다.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군이 직접 이곳을 생태숲으로 조성했습니다. 이 만들어진 길을 따라 구름다리까지 올라가면 멋진 자연경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령산 자연휴양림, 소록도, 그리고 거금 생태숲까지 이곳에 잠깐만 들렸다가도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하기에 딱 좋은 휴양림, 잘 들려보셨나요? 이곳 고흥의 문학과 예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제가 낭송한 이 시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서정시인 송수권의 시 산문을 기대어 중 일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만큼 정말 유명한 시인데요. 이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가을산, 즈문 밤의 강과 같은 단어로 표현했네요. 그의 이런 서정적인 감성이 바로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군에서는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매년 11월쯤 개최된다고 해요. 이 고흥문화회관 동초 김현수실에서 송수권 시인의 시 멋지게 낭송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파령산 자락 아래 수려한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진 이 남포미술관은요. 4개 전시장을 비롯해서 공연장, 창작 교육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매달 말 문화가 있는 날에는 소리, 공연, 창,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흥의 예술이 모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문화유산이 가득한 고흥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정처 없이 걸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의미를 찾는 여행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역사 유적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곳들, 이 고흥에도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둘러보실까요? 먼저 고흥군 발포리에 위치한 충무사입니다. 이 충무사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1582년 이순신 장군이 이곳 발포만호로 처음 부임해서 모함을 받아 파면되기까지 18개월간 이곳 고흥 발포리에서 삶을 보내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재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사당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을 비롯해 내산문, 외산문 등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특별하게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에 충무공 탄신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3분만 이동하면 발포 역사 전시체험관이 있는데요. 이 발포 역사 전시체험관에는 임진왜란과 고흥의 역사,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과 그의 일화를 다루는 상설 전시실과 체험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뒤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연려 송씨의 조형물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편이 출동한 후 가슴을 태우던 부인 여산 송씨는 이 비보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고는 남편이 죽임을 당했는데 장차 우리도 더러운 외적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거늘 어찌 우리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큰아이는 양팔에 끼고 마을 동쪽 우암절벽에서 깊은 바다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순절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 이 조형물을 세웠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에 가시면 이렇게 임진왜란의 역사도 공부하고 당시 백성들의 삶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 불러봤을 이 노래, 바로 동요 자전거인데요. 고흥 출신의 목일신 동요 작가가 지은 동요입니다. 평생을 동요와 동시에 할애한 목일신 작가를 기리기 위해 고흥군에서는 동요 누가 누가 잠자나 가사가 적힌 노래비를 세웠고요. 또 그의 업적을 기리고 동요와 동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 해마다 목일신 동요제와 동시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동요제가 열린다고 하니 동요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학, 그리고 예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번엔 이 평온함을 좀 탈피해 볼까요?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고흥군에 이색 체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나로 선착장에서 300m 옆에 위치한 시오도라는 섬에서는 무인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오도는 시호, 호랑이가 누워있다라는 형상을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섬의 모양이 정말로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진짜 원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체험 종류만도 손가락에 꼽기 어려운데요. 도시에서는 전혀 접해볼 수 없는 오감 활용 체험들, 이곳 고흥 시오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 있는데요. 2004년에 시작돼서 매년 4월만 되면 이곳 고흥을 뜨겁게 달구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흥 우주항공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만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로 발사 현장을 직접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로 주변 시설물들을 직접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투어는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미리 꼭 챙겨야겠죠? 위에서처럼 정말 작고 아름답고 천혜의 비경이 있는 도시인 줄 알았던 고흥에 이렇게 신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니 고흥의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행의 묘미는 뭐니 해도 먹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흥에도 우리가 지나쳐선 안 될 그럴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흥의 팔품 구미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흥에서 이것 하나만은 무조건 먹어봐야 한다 하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11월이 제철이고 노란 열매에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감기 치료에도 탁월하고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이 일품인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자입니다. 이곳 고흥의 특산품이기도 한데요. 고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자 재배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후와 일조량, 연평균 강수량, 바람의 사박자가 모두 맞아 이곳 고흥은 유자 재배지로서 최적인데요. 이곳 유자밭에 서 있기만 해도 향긋한 유자향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유자향이 진한가 봅니다. 매혹적인 유자향을 맡으면서 공원 산책로를 따라 연인끼리 데이트를 즐길 수도 있고요. 전망대, 산책로, 탐방로 등 공원도 잘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요.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 판매장에서는 유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맛도 즐기고 멋도 즐기는 여행,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의 여행이 아닌가 싶네요. 고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나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준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흥의 관광은 우주과학의 중심, 이 나로 우주센터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흥군 복례면에 가시면 2009년 준공된 나로 우주센터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30일, 온 국민이 고대하던 나로 발사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전 국민을 감동으로 물들였던 그 순간을 이곳에서 직접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나로 발사 성공 기념을 기리고 이 국민들이 과학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을 만들었는데요. 최첨단 우주과학을 손쉽게 만져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또한 우주과학 원리를 직접 실험해보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입니다. 전시 스페이스, 관람 스페이스로 크게 나뉘는데요. 총 32종의 작동 체험 전시물을 비롯해 90여 종의 전시품도 전시돼 있고요. 기획 전시실, 3D 입체 영상관, 4D 돔 영상관, 야외 전시장 등 다채로운 시설이 준비돼 있어서 이 우주과학 관련 체험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대표 도시임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 인공위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셨다면 이곳 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별자리를 직접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아름다운 별자리들이 이곳 천문과학관에 수도 없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이미 아이가 있는 가족 여행들에게 인기 만점인 우주과학도시 고흥, 오셨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바다와 문화, 그리고 맛의 여행지 고흥.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소개한 것은 고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즐기신다면 고흥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좋고 둘이어도 좋고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좋은 여행. 앞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저희 JJC 트래블러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곳을 여행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